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문제 71회 기출문제의 부가가치세 문제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1번 보시겠습니다.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죠. 과세 매출은 유형이 11번이죠. 자료 설명을 보면은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대금 중 45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자기압수표는 계정 과목을 현금으로 해야 되죠. 현금으로 받고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7일로 해서 입력할까요? 매입 매출 전표 8월 7일 유형은 11번. 분명히 두 줄 이상이니까 복수거래 단추를 사용하죠. 조유의 복수거래. 테이블 5개 50만 원. 의자 10개 20만 원. 확인 합계 금액이 450만 원. 아니 495만 원 맞죠? 거래처는 유민가구. 전자세금은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비워두시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3번.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의 101번 현금이 45만 원이고요. 또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죠. 108번 450만 원 탭키. 아래 분계가 맞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45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450만 원, 이게 대변이고. 차변은 우리가 새로 입력한 거. 현금이 45만 원, 외상 매출금이 450만 원. 거래처 바꿀 것 없네요. 차변과 대변 합계 일치하죠. 자, 그러면 수행과제 2번을 하러 가야죠.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갑니다. 들어가서 8월 7일로 기간을 입력해야죠. 8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로 기간을 입력하고 엔터를 3번 치면은 검색이 됩니다. 앞에 체크박스 클릭해서 체크해 주시고 전자발행 확인. 네, 전자세금 계산서 이미지가 보이죠?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메뉴로 가시고 로그인. 미전송이라는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그 밑에 매출조회 발행해 주시고 확인. 또 한번 확인하면 끝나죠. 그러면 이제 국세청 전송창 닫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와가지고는 조회 하고 나면은 여기 분계 혼합 클릭해 보시고 왼쪽에 비어있는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부가세 1번 문제 했고요. 다음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매입 거래입니다. 매입인데 증빙이 계산서죠. 그러면 53번 면세 매입이라는 것이죠.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회계팀 사원들의 소득세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53번 면세 매입 유형입니다. 계산서 매입은. 자, 날짜 8월 17일. 매입 매출연표 날짜를 8월 17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53 면세 매입. 분명은 소득세 실무 교육. 여러분, 소득세 이론 이제 들어주셔야 됩니다. 소득세 이론. 네. 그 원격 수업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소득세 이론 10시간짜리 있습니다. 그거 수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소득세 실무 교육 수량 2 단가 50만 원. 거래처명은 강남학원이네요. 매입이니까 공급자가 거래처죠. 전자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으로 해야라고 했고요. 분계는 계산서 아래쪽을 보시면은 외상으로 했네요. 그러면 혼합으로 분계해야 됩니다. 외상 분계하지 마시고 이건 혼합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품이 아니니까 외상 분계하면 외상 매입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혼합으로 해가지고 상품을 교육훈련비로 바꾸고 교육훈련비 825번 코드요. 그걸로 바꿔주고 내려와서 대변이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래요.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100만 원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강남학원 이렇게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이 교육훈련비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부가세 세 번째 문제는 매출 거래인데 증빙이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유형이 되겠군요. 매장에서 사용 중인 냉난방기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매각대금은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매각 직전에 장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분의 감가상각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냉난방기가 이렇게 비품이고요. 200만 원의 취득 원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단기분의 감가상각은 안 하지만 전기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80만 원이니까 이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이란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유형자산 매각 거래예요. 유형자산 매각 거래는 바로 이 취득원가로 회계처리 정리하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하는 그런 분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죠. 그러나 이 문제가 FAT 1급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잘 숙달을 해놔야 됩니다. 자, 날짜가 9월 10일입니다. 그러면은 메인 매출연표 날짜를 9월 10일로 고치시고 유형이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분명에는 냉난맞기. 공급가액은 140만 원. 거래처는 천사유통에다가 팔았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유형자산 매각 거래는 무조건 혼합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두시는데 대변의 상품 매출을 비품으로 바꿔야죠. 비품을 매각한 거니까 냉난방기는 비품이에요. 그리고 이 매각한 이 금액을 매각 대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품의 취득원가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자료 설명에서 준 200만 원으로 고친다 이거.
그러면 취득원가 정리됐고, 그 다음 세 번째 줄에다가 대변의 반대, 차변. 대변의 반대, 차변. 그 다음에 212에다 1을 더해서 213. 요게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80만 원. 전기까지 감가상각한 거 자료 설명에 주어졌죠? 80만 원. 그러면 비품의 취득원가 정리됐고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야 될 것은 요 대금.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는 요 대금을 처리해 주면 됩니다.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이죠. 음, 우리은행 보통예금 금액이 얼마예요? 1540000이죠. 1540000.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를 우리은행으로 고쳐줍니다. 우리은행 보통.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차액이 20만 원 빨갛게 양수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이 20만 원이 뭐냐 하면은 요게 지금 처분 금액입니다. 이 냉난방기 비품을 처분한 처분 금액이고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 하면은 그게 처분 이익이 나오죠. 그러면 장부 금액은 뭐냐면 200만 원에 취득해 가지고 80만 원을 감가상각했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120만 원이에요. 요 2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 120만 원이죠. 그래서 140 빼기 120이니까 20만 원 더 많이 받고 처분했죠. 그래서 이 20만 원이 고 20만 원이에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 발생은 대변 요소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 914번 20만 원 입력하시고 탭키 이렇게 다섯 줄로 회계 처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순서를 지켜가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순서를 같은 순서로 계속 연습하셔야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아요. FAT 1급에서 어려운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연습이 필요하다. 자, 유형자산 매각거래 잘 처리했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러네요. 자, 네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인데요. 세금 계산서 매입입니다.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이면 51번 유형이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은 54가 되죠.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신규 매장 건설을 위한 토지 평탄화 작업. 그러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돼요. 토지 평탄화 작업을 의뢰하고 대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거는 토지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의 날짜 9월 14일로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연표 날짜를 9월 14일로 고치시고 유형이 54가 된다 입니다. 유형이 54. 자, 불공제 사유가 나오면은요. 맨 위에 있는 0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이걸 선택하십시오. 밑에 선택. 분명에다가 토지 평탄화 작업.
수량 단가는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2천만 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죠. 디딤건설. 전자세금계산서죠? 그러면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요. 자, 분계는 대금을 국민은행에서 계좌 이체했죠? 혼합으로 분계해야 되죠? 3번 혼합 상품을 토지로 고쳐야 됩니다. 토지 평찰화 작업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즉 토지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이 되고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2,200만 원. 탭키 누르셔가지고 보통예금의 거래처 고치고 가야죠. 국민은행 보통 98005로 코드를 고쳐야 됩니다. 보통예금의 거래처 고치지 않고 가는 경우 가끔 있어요. 예, 그래서 잘 숙달을 해놔야 이걸 꼼꼼하게 고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54 불공유형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다음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문제는 매출거래입니다. 카드 매출전표. 벽시계를 개인 최혜진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네, 부가세 있죠? 그래서 이거는 17번 카드 과세 매출이라는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17번으로 이제 해서 카드 분계를 하면은 외상 매출금으로 자동으로 계정 과목이 나타날 겁니다. 자, 카드 매출 전표의 거래 일시는 9월 20일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날짜도 9월 20일로 수정하시고 유형에다가 17번 카드 과세 매출. 자, 카드사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삼성카드네요. 확인. 금명은 벽시계. 공급가에게는 합계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132만 원. 그래야 공급가액이 120이 되죠. 거래처는 개인입니다. 최혜진. 전자세금은 아니죠. 그래서 방향키로 지나갑니다. 카드 매출이니까 분계를 카드로 해보세요. 4. 그러면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되죠. 삼성카드사를 거래처로 해서. 그리고 매출세액이니까 부대변의 부가세의 수급. 또 상품을 판매한 거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네. 아래 분계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문제입니다.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을 보여주고요. 돈을 찾았어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물론 생각이 안 나면 일반전표 6월 30일 거를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생각이 다 날 거란 말이죠. 요즘 계속 이거 배워봤으니까. 납부세액이 뭐예요?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해 주잖아요. 그럼 미지급 세금이 부채였지 않습니까? 납부했으니까 차변에 와가지고 부채를 감소가 되는 거고 거래처는 역삼세무서 걸어주면 되고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그래서 대변이 보통예금 신한은행이 돼요. 그래서 차변 미지급세금, 대변 보통예금.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일반 전표의 날짜는 7월 25일.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 3291 플러스 차변의 미지급세금 261이죠. 코드가 거래처는 역삼세무서 3291 플러스 대변의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 98001 해야 되고요. 신한은행 보통 차변의 미지급세금은 거래처 코드가 05900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금액은 329만 1,000원. 그래서 요 미지급세금이 기억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6월 30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30일 걸 참고해 보면 미지급세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참고해서 해도 됩니다. 다음은 결산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 자, 1번 보시면은 결산일 현재 정기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50만 원을 계상한다. 이건 수동분기 사항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수익의 예상입니다. 수익의 예상을 문제로 냈어요. 예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라 이 말이에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네요.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50만 원. 근데 차변 이 아직 받은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의 예상을 할 때는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개정 과목으로 예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변은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이것은 수동분계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수동분계 먼저 할까요? 예, 평가 문제 보시면은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라 그랬죠. 자, 먼저 수동결산을 합니다. 일반전표 날짜를 12월 31일로 해야 되고요. 차변의 미수 수익 거래처 적용 생략하겠습니다. 5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50만 원. 네, 수동 결산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든가 이것은 상품 매출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숫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날짜 넣어서 손익 대체분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자동 결산이죠.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 있죠. 클릭하시고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바로 여기 있죠. 거기에다가 4천만 원 결산 자료 4천만 원 여기다 입력해 줘요. 그리고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르면 됩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죠. 일반 전표에 가보면은 상품 매출원가 분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회차까지는 가서 계속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부터 작성을 하라는 거죠. 여기 수행과제 보시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해라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12월 이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 넘어왔는지 확인하시고 맨 밑에 당기순이익 4억 9,800 60만 7,756원 이거
그리고 이제 전체 메뉴에 가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해야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할 때는 아니오로 작성해야 돼요. 불러오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그래야 새로 변한 당기순이익이 일로 넘어옵니다. 자, 이제 날짜 2개 입력해요. 단기분에다가 2026 0227 전기분에다가 2025 0227 이렇게 두 날짜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시고 나서 전표 추가를 눌러야죠. 그러면 5건의 전표가 일반 전표에 추가가 됩니다. 확인. 손익 대체 분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합니다. 재무상태표 12월로 작성하시면 예, 결산이 끝납니다. 아무 에러가 없을 거예요. 네. 이러면 이제 실무 수행은 끝났고 바로 62점짜리 그리고 8점짜리 나머지 70점을 우리가 그 평가 문제 답안을 입력해 가지고 획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390페이지의 11번부터 393페이지의 32번까지 22개가 있는데요. 이제 아마 어제 여러분들 20분을 드리니까 20분 안에 충분히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한번 20분 한번 시간 재드려 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답 찾으시면서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